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경기 결과보다는 홍 감독의 말에 쏠렸습니다. 그 이유는 홍 감독이 지난 7일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고 때문입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까지 과정이 생략됐다. 의혹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서류와 면접 등 채용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문선 전 해설위원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진행된 만큼 선임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축구협회 정관의 제122조 1항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 사회가 선임합니다. 지도자 선발 기준에는 서류 심사 35%와 평가 35%, 면접 30%로 이루어진다. 서류 전형 평가 항목은 지도자 자격증 여부와 최근 2년 지도 실적 또 선수 경력 국제대회 입상 실적과 하계 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등이 포함된 우대 사항 등입니다. 평가는 후보의 계획과 지도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기술이나 작전이 담긴 지도 계획을 평가한다. 면접에서는 후보자의 인성과 태도 등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홍 감독 선임되면서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대표팀 감독 하마평에 오른 것만으로도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던 홍 감독이기 때문에 먼저 대표팀에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 감독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였고 다시는 대표팀에 가고 싶지 않았다며 지난 2월부터 내 이름이 거론돼 굉장히 괴로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면접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홍 감독은 이임생 이사가 집 앞에 찾아와 2-3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뿌리치지 못했다며 이때의 이사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기술 철학을 말했고 대표팀에서 연령별 팀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면접 대상이 홍 감독이 아니니 이사가 된 꼴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문선 해설위원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포함된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명시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7명 이상의 위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상 작동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의 이사는 기존 전력강화위원회를 존중했고 중 미팅을 통해 참석한 5명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다만 위원회를 소집하면 외부나 언론의 내용이 새나가는 게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면 정몽규 회장이 새 전력강화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다른 분과와 겸업할 수 없는 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을 선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 선임은 비상식적이다.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물러나야 한다.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12일 한국축구 퇴보시키는 정몽규 회장은 즉각 물러나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비상식적인 행정을 짚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대한 축구협회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려 자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직격한 데 이어 또 한 번 사퇴를 촉구한 성명서입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대한축구협회는 7월 8일 울산 HD 홍명보 감독을 신임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축구협회의 발표가 지난 5개월 간의 무능과 반복되던 시행착오를 종결짓는 매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는 더 심한 혼돈과 또 다른 기만의 서막이 되고 말았다. 몇 강도 높은 어조로 성명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지도자협회는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은 저에게 모든 기술 파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줬다고 하면서 그래서 홍명보 감독으로 정해졌다. 부회장에게 보고했고 아직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일이 없다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준 회장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라며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 내정과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먼저 꼬집었습니다. 이어 축구지도자 협회는 만약 그의 말대로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차대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월권이라며 반면 회장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감독 선임 문제를 보고도 받지 않고 기술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면 그런 회장은 있으나
만나하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감도 높게 정몽규 회장을 비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핵심 선수들 역시 축구협회 경영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의 충격적인 입장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강인의 발언 소식이 공개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손흥민이 9월 소집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강도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측근들을 반대에 부딪히자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은퇴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새 감독 선임 발표가 나온 뒤 손흥민이 정문규 회장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이강인이 정몽규 회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홍 감독이 정몽규 회장과의 대화에서 사임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팬들의 의견을 듣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만 홍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최종 결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홍 감독을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민규는 울산 HD 광주FC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울산 HD 감독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핵심 선수도 해당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주민규는 투표 결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홍 감독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일지 다들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